또 바뀌어요. 제목마다 이제 여러분들 좀 있으셔야 되는데, 자 이제는 부정적분의 부를 뗍니다. 정적분이에요. 우리가 부정적분의 부정이 뭐였어?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니까 부정이라고 불러. 정해지지 않아요. 자, 근데 그러면 부를 뗐으니까 뭐가 될까요? 하나로 정해진다 해요. 즉 정적분은 뭔가 하나로 정의되는 방법인데 이겁니다. 얘들아 일단 정적분 소개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갑자기 이런 생각 해보자. 얘들아 x축이 있어, y축이 있어. 근데 함수가 요 따위로 생겼어. y는 x야. 자 근데 수학자들은 예전부터 어떤 걸 고민했냐면 함수가 놓여 있을 때 그냥 모양만 보는 게 아니에요. 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잘 들어봐. 내가 어떤 하나의 x좌표 a부터 어딘가 다음까지 b까지, 즉 x가 a부터 b까지 변하는 동안에 휩쓸고 지나가는 이 오바 좀 할게요. 이 선들의 총합. 이건 선이에요, 선. 다시 한번. x가 a부터 b까지 변하는 동안에 모든 x들의 y 값들의 총합이라고 부를게요. 이 선의 길이, 촘촘한 선의 길이를 a가 b가 되는 동안, x가 a에서 b까지 변하는 동안에 휩쓸고 지나가는 이 선들의 총합을 한번 계산해 보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뭐 나오겠어? 뭔가 길이가 나오겠지. 뭔가 길이들의 총합이니까. 근데 얘들아, 길이를 엄청 촘촘하게 더하면 넓이가 되겠지. 다시 한번. 둘레가 어떤 선의 길이를 촘촘하게 쌓아 올리면 면적이 되겠죠. 면적, 넓이. 따라서 이렇게 합시다. 자, 우리 이제부터 x가 a부터 b까지 변할 때, 그때 그 x의 상대방 y가 y 여러 개야. y x 값과 y 값. 그 y들의 길이의 총합을 이제부터 그냥 앞에서 배웠던 인테그랄 기호로 표기하자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를 인테그랄 하고 아래쪽과 위쪽에 a랑 b라고 적어요. 이걸 사람들이 이제부터 인테그랄의 아래끝과 위끝이라고 부를 거예요. 시그마도 있었잖아요. 시그마도 아래끝, 위끝 있었잖아. 똑같아요. 정적분도 표현하는 거예요. 인테그랄 아래끝과 위끝, 아래끝, 위끝이야. 그리고 다가는 함수 fx dx라고 부르고, 자, 이제부터 이 기호의 뜻이 있습니다. a부터 b라는 숫자 두 개가 적혀 있을 거예요. 아래끝과 위끝. 그러면 아래서부터 위에가 되는 동안에 이 다가는 함수의 y들의 총합을 이렇게 기호로 표기하자. 그렇습니까? 그리고 얘를 정적분이라고 불러요. 이런 표기를. 그럼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넓이가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기하학적 의미, 도형에서의 이 선들의 길이를 촘촘하게 쌓아 올리면 면적이 될 테니까, 즉 이 계산값은 넓이를 의미한다라는 것까지 일단 약속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몇인지는 아직 몰라요. 사실 몇인지는 몰라. 하지만 일단 이렇게 약속을 해보자. 오케이? 자, 근데 그러면 그런 x가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라고 부를게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ab fx dx라고 부를 건데, 근데 이렇게 약속해놓고 수학자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국 이 y들의 총합의 정적분의 계산에 법을 알아냈습니다. 자, 계산법이에요.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 아래끝과 밑끝이 없으면 부정적분 기억나?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에 부정적분을 구해요. 그 사람들을 라지 fx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그 안에 함수에 부정적분이라는 하나의 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은 이제부터 기호로 대괄호 반쪽짜리. 얘들아 대괄호가 이건데 대괄호의 반쪽만 쓸 겁니다. 자, 대괄호 쓰고 여기다가 위끝과 아래끝을 올려요. 그리고 이거의 뜻이 뭐냐면, 자, 이거의 정도는, 계산 정도는 안쪽의 함수를 적분을 시키고 위끝과 아래끝을 대괄호 위에다가 적어요. 그 다음 뭐냐면 이겁니다. 위끝 먼저 대입. 자, 위끝을 먼저 대입합니다. 그리고 빼기 아래끝 대입이에요. 자, 이게 약속입니다. 자,
자, 적분시켜놓고 위에 노인수랑 아래 노인수를 대입하고 대입하고 뺀다. 대입하고 대입하고 뺀다에 이 정도가 넓이랑 관련이 있다는 걸 수학자들이 증명했고 지금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미적분 2를 배우시면은 이거를 나중에 증명하거든요. 구분 부적법 써야 돼요. 구분 부적법. 근데 그게 교육과정이 미안하긴 한데 일단 효소리로 밀렸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 정적분은 부정적분으로 푸는구나. 근데 부정적분 시키고 윗끝과 아래끝을 한 번 대입하고 한 번 대입해서 뺀다. 그래서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대입. 자, 우리 외울 거야. 정적분은 적분하고 나서 윗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 아래끝에 놓인 수를 대입. 이렇습니까? 물론 괄호 열고 적분하고 나서야. 적분하고 나서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대입.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대입입니다. 이렇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당히 재밌는 문제 나와요. 쌤, 저 고등학교 때부터 이차함수라는 게 이차함수 기억나? y는 x제곱이라는 가장 기본을 그려볼게. 얘들아, y는 x제곱 포물선 그려볼게. 자, 이거 이차함수야. 나는 근데 너무 심심해서 쌤, x가 0에서 출발해서 2까지 휩쓸고 지나가는 이 y들의 총합이 궁금해요. 아, 진짜?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를 정적분이 알려준다는 거야. 모든 함수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좀 신기하잖아요. 해보자. 여기를 적고 싶니? 그러면 함수 형태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지금은 x제곱이야. 인테그랄 쓰고 처음과 끝. 다시 한번 처음과 끝을 쓰는 겁니다. 지금은 0이랑 1일까요? 내가 지금 적고 싶은 여기라서 0부터 1까지. 그리고 뭐 하는데? 함수를 여기다 태워. 여기다 붙여. 태워. 버스 출발합니다. 버스에 태웁니다. x제곱. 그리고 dx 하시면 되고 이거의 뜻이 뭐냐면 이차함수를 적분하겠다. 정적분하겠다. 해보자. 적분하고 나서요. 적분해봐. 어떻게 돼? x제곱을 적분 어떻게 해요? 지수를 올리고 나눈다였지? 그러면 3분의 1 x제곱일까? 그럼 적분하고 나서 대괄호로 강조합니다. 위끝과 아래끝이라고 중간에 일단 적분시켜 놓고 다음 단계 위끝 대입 빼기 아래끝 대입. 위끝 대입 빼기 아래끝 대입입니다. 2를 넣어요. 여기다 딱 몇이다? x자 2대입과 세제곱이잖아. 3분의 8이죠? 대입 아래끝 대입. 0은 세제곱도 0이니까 그래서 이 넓이는 3분의 8이라는 걸 실제로 계산까지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넓이가 궁금하면 적분하라라는 이제부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정적분은 넓이를 계산해주는 어법의 도구입니다. 자, 근데 항상 넓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다시 한번 항상 넓이라는 건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지금 나이스한 경우에 아주 멋진 경우만 소개해 준 건데 이럴 수도 있지 않겠니? 자, 예를 들어 x축과 y축이 있어. 근데 함수가 홀리 몰리 자,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상한 함수야. 자, 근데 이 fx에 나는 여기서부터 출발시켜서 a부터 쭉 여행을 떠나면서 여기까지 갈 거야. 그러면 여기도 a가 b가 되는 동안에 휩쓸고 지나가는 자리에 y들의 총합.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더한다고 상상해봐. 그럼 이거는 이런 넓이와 저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정적분 시키면 넓이가 안 나옵니다. 다시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따라서 쌤, 저는요 a부터 출발해서 b까지 함수 적분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일까? 정적분은 솔직한 녀석입니다. 그냥 아까 쌤 소개했지만 휩쓸고 지나가는 y들의 y 좌표 이 길이들의 총합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움직이면서 양의 길이도 있지만 음의 길이도 있으니까 서로 더하면은 몇 개 상쇄되겠죠. 상쇄된다는 표현 이해돼? 플러스 부호랑 마이너스 부호가 모두 더하고 치면은 하얀 넓이랑 총 넓이가 나오지 않고 이상한 넓이가 나오고 의도하지 않게 섞이니까. 그래서 플러스들과 마이너스의 길이들이 서로 삭제되면서 면적이 나오지 않고 그냥 다른 넓이가 나오고 다른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 겁니다.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양수인 곳만 적분하거나 음수인 곳만 적분하시면 돼요. 쌤, 근데 음수인 곳에 적분하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음수인 곳에 적분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음의 넓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넓이긴 한데 음수로 나와요. 쌤, 저는요 이렇게 스마일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여기가 A부터 B까지라고 치고 요만큼의 휩쓸고 지나가는 요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 함수의 곡선을 바라보면서 적분한다. A부터 B까지 함수라면은 이거는 요만큼의 길이들의 총합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긴 나오더라도 음의 넓이가 나올 거야. 음의 넓이. 예를 들어 여기 넓이가 예를 들어 실제 넓이가 여기가 3이라고 치면 넓이가 3이라고 치면 아마 이거 적분을 시키면 계산된 결과는 -3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양의 넓이. 우리는 3이라고 치자. 넓이는 양수로 읽어야 되니까. 근데 양수로 읽어야만 되는데 이 넓이 값은 부호까지 포함시켜서 정적분이 계산해 주게. 그러니까 부호는 너희가 마지막에 보정을 좀 해줘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도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되니까 꼭 무지성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양수인 곳인지 확인하거나 음수인 곳인지 확인한 후에 접근된 계산을 믿고 부호 결정까지 마지막에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자, 보자. 적분 잘 발려요. 정적분. 얘들아, 내가 지금 y는 간단하게 해볼게. 얘들아, 이거 이차함수거든? 어떤 이차함수야? 특징이 뭐야? 그래프를 그리면 1일 때 0 나와야 되고 1,0 3일 때 0 나와야 되고 전개하면 이차함수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지금 이차함수의 그래프야. 자, 근데 나는 지금 1부터 3까지 그려진 이 이차함수에 요 면적을 구하고 싶어. 괜찮습니까? 그럼 일단 뭐 할 거냐면 저것들을 모으고 싶어. 이 길이들을 모은다라는 걸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자, 그래프를 바라보면서 접근한다. 자, 인테그랄을 붙이면 1부터 3까지 지금 얘가 당하는 거니까 x 빼기 1, x 빼기 3이다. 깨졌습니까? 정말로 저기 나올까요? 면적이 나올까? 근데 일단 믿고 해보자. 근데 얘들아,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전개해보자. 전개. 그럼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니? 다시 한번. 전개하면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적분법을 쓰면 적분법이 어떻게 하죠? 정적분. 적분한 후에 자, 적분을 먼저 해줘야 돼요. 적분한 후에 대입할 준비. 그럼 적분을 하면은 적분하면 3분의 1 x세제곱 빼기 2x제곱 얘는 적분하면 3x예요. 3, 1 괜찮습니까? 그 다음은 끝까지 해보자. 끝까지 해볼게. 그럼 3 넣고 1 넣고 빼면 돼. 오케이? 그러면 3을 먼저 대입해보자. 어떻게 돼요? 3을 넣어볼게요. 3을 대입해요. 어떻게 돼요? 3을 대입해보자. 3의 세제곱에 3분의 1에 27의 3되니까 9가 될 거예요. 3을 여기다 대입하자. 제곱하고 2배 마이너스 9에 18이 자, 3을 대입한다. 오케이? 그러면 밑 끝을 대입한 결과랑 빼기 18이에요. 빼기 아래 끝 대입이야. 근데 아래 끝은 1이잖아 지금. 1을 또 대입해 줘야 됩니다. 자, 근데 1을 대입하고 뺄 건데 여기다 1 대입하면 일단 해보자. 여기다 1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2 플러스 3 나와요. 오케이? 이거는 윗 끝을 대입한 모든 수고 얘는 아래 끝을 대입한 모든 수야. 그것들 빼고 있는 거야. 그럼 계산은 어떻게 되죠? 얘는 0이죠. 갑자기 0 나와요. 빼기 요거는요 3분의 1 빼기 2 더하기 3이잖아. 근데 이거 두 개 먼저 더하면 1이거든. 1에다가 3분의 더하면 되니까 3분의 4가 나와요. 그러니까 윗끝 대입한 건 0 나오고 아래 끝 대입한 건 3분의 4가 나옵니다. 그리고 빼기를 진짜 해보면 이게 0 빼기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나옵니다. 뭐야 이거? 적분을 해서 넓이가 되길 기대했지만 얻어진 결과는 음수가 나왔죠. 괜찮습니다. 뭐 해주면 될까요? 그냥 아래쪽들이 더해졌나 보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이너스 빼주면 됩니다. 즉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땐 마지막에 부호 고정만 해주면 돼요. 3분의 4겠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선생님 그럼 마이너스 3은 의미가 뭡니까? 적분은 부호까지 포함돼서 더해진단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3분 즉 음의 넓이로 읽으면 그러니까 음수라는 걸 인정하면 넓이에서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3분의 3은 넓이 나온다는 소리고 절대값 시키면 돼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음수로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그 절대값 시키면 넓이가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적분도 계산이구나. 적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저 참고사항 보자. 얘들아 박스가 좀 긴데 첫 번째 1번 닫힌 구간 A, B에서 fx가 0 이상인 경우는 그냥 넓이가 잘 나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A부터 B까지 모두 음수일 때는 A부터 B가 휩쓸고 지나갈 때 함수의 그래프가 음수가 보장이 돼 있으면 적분을 시키면 음의 넓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마이너스의 음수가 어떤 넓이가 나와요. 그 다음은 양의 넓이랑 음의 넓이가 섞여 있는 곳은 정적분 시키면 의도치 않게 A부터 B까지 계속 움직이면 첫 번째 부분의 양수니까 S1이 나올 텐데 계산된 결과에 두 번째 거는 S2의 마이너스라는 게 붙을 거다. 섞일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됐니? 세 번째 박스가 좀 어렵지 얘들아. 3번 S1 빼기 S2라는 의미가 양의 넓이랑 음의 넓이가 섞여서 계산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고 보기 문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 볼게요. 두 번째 박스. 얘들아 정적분의 성질 몇 개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정적분의 계산값은 내가 미리 줬지만 나와요. 자 2번 박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정적분이라는 건 넓이를 의미하는 기호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자 적분하고 나서 라지 fx를 찾아. 그리고 대입해 b랑 a를. 그래서 윗끝을 대입한다는 걸 라지 fb, a를 대입한다는 걸 라지 fa라고 쓰고 대입한 걸 뺀다. 자 근데 거기 두 번째 뭐 나오냐면 정적분에 고유한 어떤 성질들과 정의가 있는데 첫 번째 이겁니다. 자, 자,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 이건 정의거든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래서 한번 인테그랄 a부터 a까지의 fx dx 이걸 의미를 부여해보자. 뭐니? 뭐겠습니까? fx가 있어. 그러면 얘들아 a부터 a까지의 적분이에요. 그럼 뭐겠어 뜻이? a부터 a까지의 적분인데 자기 자신이죠 지금 자기 자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 한 개죠. 우리 y들의 총합인데 그 선, 이 막대기야. 이 길이 선. 근데 선의 넓이는 정의할 수가 없죠. 다시 선은 넓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0으로 약속한다는 거예요. 자,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 넓이는 선의 넓이는 0이다. 괜찮습니까? 이 가느다란 선이 넓이가 있습니까? 이 선이 넓이라는 게 없다. 즉 a부터 a까지는 가만히 있는 거니까 넓이라는 걸 굳이 재면은 0이라고 인정할 거예요. 굳이 0.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얘들아, 인테그랄은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얘들아, 우리가 인테그랄 보자. a부터 b까지의 적분하겠다라는 정적분 기호는 a에서 b까지 가는 거야. 자, 근데 얘를 자리 바꿨을 때, 자, 인테그랄 윗끝과 아랫끝을 자리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b부터 a까지의 fx dx. 자, 근데 이쪽이랑 자리 바꿔서 쓴 이 인테그랄의 윗끝과 아랫끝 바꾼 거는 같은 건 아니고 부호만 반대다라는 게 두 번째 정의예요. 소연아 괜찮니? a부터 b까지 적분하세요라는 인테그랄은 만약에 자리를 바꿔서 읽으면 그거는 했다고 치고에 그냥 그걸 계산했다고 치고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똑같은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얘들아 a부터 b까지를
움직인다 라는 정적분의 순서가 원래 정석인데 굳이 자리 바꿔서 읽을 땐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B에서 A까지야. 그러니까 아래 그 순서를 바꾸면 B에서 A까지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휩쓸고 지나가는 넓이들의 합은 똑같지는 않은데 부호만 바뀌어서 나온다는 게 정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쌤 증명해 주세요. 증명 별거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얘 적분하고 윗끝과 아래끝을 대입해요. 다시 졸리다. 근데 적분하고 나서 윗끝과 아래끝을 대입하고 빼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적어버리면 어떻게 돼? 윗끝이 누구야? A야. 아래끝이 누구야? B야. 그럼 얘는 순서가 어떻게 돼? 얘는 적분하고 나서 F, B 빼기 A야. 근데 얘는 이렇게 적어버리면 인테그랄을 적으면 여기까지만 읽으면 적분하고 나서 A, B 대입이야. 그럼 얘는 인테그랄 적분하고 A 먼저 대입하고 빼기 B 대입이야. 그럼 얘는 앞에 거랑 뒤에 이렇게 모양이 비슷해 보이지만 빼기의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얘에서 빼는 거랑 쟤에서 빼는 거니까. 따라서 같아지기 위해선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분배법을 쓰면은 도 바뀜이 일어나니까 딱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증명은 정적분의 계산법으로 할 수 있고요. 그냥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바꿀 거면 꼭 바꿔주세요.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써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얘들아 적분과 미분의 관계 저거는 당연하죠. 당연한 표현 이상인가? 넘어갑시다. 자 4번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4번은 이름까지 있어요. 얘들 4번 쌤이 미리 말씀드린 건데 뭐였냐면 자 얘들아 수학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 누구 또 있냐? 피타고라스 정리 평균값의 정리 최대 최소의 정리 뭐 이런 정리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리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건 엄청 더 수식어가 붙습니다. 수식어 바로 뭐냐면 얘들아 4번 박스야. 자 이름이 개 멋있어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미적분학의 가장 기본 정리가 붙는 게 이게 하이라이트거든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기본 정리입니다. 바로 뭐냐면 정적분이라는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사실 저희 이걸 그 정리를 사실 정의처럼 좀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정도가 결국 갑자기 적분한 새로운 함수에 윗끝을 대입한 거랑 아래끝을 대입한 거랑 뺐을 때 같아진다. 이게 사실 저희는 증명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증명이 돼 있는 거라서 이거는 아주 기본이 되고 중요하다. 그래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부릅니다. 일단 순서를 볼게요. 1번 자 어떤 fx가 정적분하고 싶을 때 a부터 b까지 그러면 얘를 하나의 부정적분을 찾아요. 그 부정적분을 찾고 윗끝과 아래끝을 대입해서 빼면 된다 라는 이 풀세트를 그냥 기본 정리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저기 중간중간에 뭐 연속적일 때만 뭐 미분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수식어 떼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게 가능하다라는 말 자체가 그냥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부를 겁니다. 기본 정리 괜찮습니까? 오케이. 또는 정적분의 계산법이라고 부를게요. 정적분의 계산법은 이렇게 적분하고 뺀다. 근데 얘들아 저기서 우리 원래 있잖아. 얘들아 우리 원래 어떤 함수를 부정적분 하겠다의 그 부정적분 있잖아. 근데 원래 여기선 적분함수 C가 붙어야 되는 거 맞잖아. 원래 우리 앞에서 부정적분 하면 C가 붙잖아. 근데 정적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선 C를 생략하는 거예요. 왜냐면 붙이나 마나 상관이 없으니까. 자, 어떤 함수를 적분하면 각각 적분 부정적분 하겠지. 그 다음에 적분함수 C가 붙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다음에 정적분이라는 건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대입이니까 B를 넣고 A를 넣고 빼면 어차피 C가 날아가겠지. 그러니까 뭐하자? 정적분 하는 동안에는 C를 삭제해도 괜찮다라는 게 거기 마지막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적분 할 때는 적분함수 C를 생략해서 쓴다. 어차피 다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 쪽 176쪽 볼까?
176쪽. 얘들아, 정적분의 성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얘들아, 한글로 읽을게. 첫 번째. 적분하는 동안에 앞에 놓인 상수, 다시 한번 곱해진 앞의 수 K는 정적분 앞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K배, 상수배는 적분 바깥으로 나가게 해도 된다.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정적분 할 때 적분 안쪽이 여러 함수가 들어있으면 더하기 빼기일 때 각각 정적분해도 된다. 그렇습니까? 이번 박스의 형태 보세요. 괄호 안쪽을 분배하듯이 썼죠. 그다음 세 번째,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더하기 c부터 b까지는 하나의 적분이 된다. 얘들아, 저거는 근데 충분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얘들아, 인테그랄 a부터 c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b fx dx가 있어. 근데 세 번째 박스는 직관적으로 볼게요. 얘들아, 이거의 의미가 뭐야? 그러니까 의미를 계속 생각해봐, 얘들아. ac, cb야. 근데 우린 뭐라고 배웠냐면 정적분이라는 건 뜻이 뭐였냐면 아래서부터 위에가 될 때, 아래서부터 위에가 될 때야. 그렇습니까? 졸리니? 다시 A부터 C까지. 얘는 C부터 B까지야. 그러면 이거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걸 계산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A부터 C까지 F가 휩쓸고 지나가는 어떤 면적이랑 관련이 있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더하기야? C에서 B까지야. 그럼 뭐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바로 그냥 한 번에 적분이 되겠죠. 다시 A부터 C까지에다가 더하기 C부터 B까지에 적분하겠다를 붙이면 결과적으로 얘는 그냥 인테그랄 쓰고 처음 중간 지점, 끝 지점, 처음부터 끝까지 가도 똑같은 거겠지라고 볼 수 있겠죠. 말 이해돼요? 어차피 겹치는 부분은 넓이가 1이라서, 넓이가 0이라서 그냥 한 번에 넓이 재요. 그래서 A부터 C, C부터 B는 그냥 우리 이렇게 부를 거야. 캔슬레이션. 그냥 캔슬레이션이야. 대각선 방향으로 똑같은 수가 있으면 약분하듯이 사라지게 하면 돼. 이런 느낌 알겠니? 대각선 방향으로 봤을 때 좀 이쪽 방향이야. 위끝 아래끝이 공통인 수가 발생했네? 그럼 공통인 수면 약분해서 남는 것만 붙이면 A부터 B까지 모을 수 있다는 형태예요. 괜찮습니까? 그래도 된다는 게 증명도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얘들아, 더하기일 때만 됩니다잉. 빼기일 때는요, 식을 좀 변형해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나올 텐데 식을 변형해서 할 겁니다. 그때는. 좋습니다. 네, 6번. 구간에 따른 정적분은 만약에 분기형 함수이면, 얘들아, 분기형 함수이면 정적분할 때는 구간을 쪼개가면서 따로 적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따로 적분이라고 표현할게요. 저거는 이제 옆에 보충하기 그 확인하기 저기 있잖아. 증명 엄청 엄밀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개념만 보여드립니다. 자, 넘겨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적분을 해보셔야 실력이 늡니다. 178쪽 볼래요? 네. 연습 문제 일단 7개, 7개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자, 360번 7문제. 정적분에 위에 놓인 수랑 아래 놓인 수가 있으면 뜻이 넓이랑 관련이 있는데 그 방법은 적분하고 나서 위끝 대입 빼기 아래끝 대입으로 처리한다, 계산한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얘들아, 위끝과 아래끝이 같은 경우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0 하시면 됩니다. 1번 문제 바로 반전 있죠. 위끝과 아래끝이 같은 적분의 결과는 항상 빵 나와요. 적분할 필요도 없어요.
많이 짜증 나실 텐데 인내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풀어보세요. 정확하게. 좋습니다. 좋아요.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들 1번부터 7번. 자, 첫 번째 1번은 내가 1번에 얻어갈 교훈 위끝과 아래끝이 같으면 함수에 상관없이 0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0. 오케이, 위끝과 아래끝이 같은 경우는 빵이 나온다. 두 번째부터는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 해야 돼? 함수를 바라보면서 정적분 기호가 나오죠. 정적분, 위끝과 아래끝. 첫 번째 뭐 해야 돼? 적분하고 나서 얘들 안쪽으로 적분해. 적분 빨리 2x 제곱 완성되니? 차수 올린 거야. 올리고 남은 거. 그거를 1, 0, 2 붙이면 돼요. 1과 0을 붙입니다. 그 다음 위끝 대입하면서 암산하세요. 암산 안 돼요. 옆에다 쓰면 돼요. 1을 제곱하고 2배 하세요. 2, 0을 제곱하고 2배에서 빼세요. 2배 하면 6. 그거를 빼면은 결국 2가 나오겠죠. 그래서 2번은 2입니다. 오케이? 3번은요. 정적분 시키라는 건 그냥 단순 계산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오케이? 단순 계산 해보자. 적분하고 나서요. 적분해봐 어떻게 돼? 적분. x제곱 플러스 3x 암산됩니까? 좋아요. 그럼 적분하고 나서 따당 윗끝 아래끝을 붙인다. 그리고 대입하면서 뺀다. 윗끝 먼저. 그럼 2를 대입해서 암산하면 몇이죠? 4 더하기 4 8인가요? 암산 따라와요? 고마워요. 4 더하기 6이요. 10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하면 마이너스 2죠. 그러면 2를 넣은 계산과 마이너스 1을 넣은 계산들의 뺄셈이라서 정답은 12가 나올 겁니다. 되셨습니까? 4번은요. 적분 시켜보자.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적분이야.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 그 다음은 4 먼저 대입하자. 그럼 4를 대입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요? 얘들아, 계산이 귀찮을 때는 이렇게 해보자. 자, 그냥 충분히 괄호 열고 헷갈릴까봐. 그러면 4를 먼저 대입하면 4를 대입해보자. 4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64. 4의 더하기. 그 다음은 2를 대입한 걸 뒤에다가 뭉탱이로 적어요. 그럼 2를 대입하면 암산해보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2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는데? 괄호 안쪽을 정리하듯이 해보자. 이게 몇이야? 마이너스 60. 여기는요? 마이너스 6. 그런 것들의 뺄셈 연결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60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60 플러스 6이라서 마이너스 54라는 수가 나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산 많이 실수할걸요? 특히 분수 나오기 시작하면 개판이에요. 진짜 가볼게요. 자, 이제 5번. 쌤, 문자가 x가 아니라 t예요. 괜찮습니다. 정적분은 t든 y든 k든 네모든 세모든 상관이 없어요. 문자가 어쨌든 잘 통일되어 있으면 자, 적분하면 됩니다. 오케이? t든 x는 없습니다. 적분하면 돼요. 첫 번째 부정적분. 각각 적분시키면 적분해보자. 3분의 1 t세제곱 플러스 t a제곱 마이너스 t 라고 쓰고 위끝과 아래끝을 붙여요. 0과 마이너스 2. 되셨습니까? 그 다음 뭐 하면 돼? 위끝 대입 빼기 아래끝 대입이야. 자, 위끝 대입 빼기 아래끝 대입. 위끝은 좀 많으니까 위끝 빼기 아래끝인데 얘들아, 위끝 0을 대입하면 0 나올 때마다 너희들 진짜 감사합니다 나올 거예요. 0은 감사합니다요. 0이죠? 근데 마이너스 2는 골치 아프지만 대입해줘야 돼요. 그러자.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되니?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8 또 마이를 두 번째 대입하면 플러스 4 마이를 여기다 대입하면 마마니까 플러스 2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윗끝을 대입한 것과 아래끝을 대입한 것들의 뺄셈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 끝까지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괄호 안쪽은 자연수끼리 먼저 더하면 6이네. 6에다가 마 3분의 8을 더해야 돼. 그럼 통분을 해야 되니까
3분의 6을 분모에 1이 있다고 두고 3으로 통분하면 3분의 18이니까 이거 두개 하면은 3분의 10 나오죠. 이해돼? 그럼 3분의 10인데 그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 오케이. 계산 졸리 지저분하죠? 5번 그랬고요. 오케이. 6, 7번 6번 인테그랄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 함수. 자, 이 함수를 한번 접근해 봅시다. 첫 번째 뭐인데요? 비빅 한 단계 적분 먼저야. 적분 먼저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이네요. 그쵸? 적분 시킨 거. 그리고 대입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하면요. 자, 윗끝 대입하고 빼기 아래끝 대입이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대입. 요거 맞죠? 마이너스 1 나온 거예요. 다음은 0을 대입. 0. 그래서 얘는 여기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3분의 2 더하기니까 3분의 8 하시면 오케이? 저도 한 번에 잘 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풀어보시면 계산 빨라져요. 이거 방법 없어요. 자, 마지막 인테그랄 3부터 1까지. 뭐야? 3부터 1이네. 요거 자, 적분 먼저 해보자.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적분 y 세제곱 2분의 1 y 제곱 y가 되겠죠. 적분. 그 다음은 윗끝과 아래끝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근데 순서는 윗끝 먼저야. 윗끝 먼저 1을 넣겠다를 강조, 3을 넣겠다를 바로 강조하세요. 그럼 1부터 대입할까요? 1 빼기 대입이요. 1을 먼저 넣으면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을 대입하면은 27 빼기 2분의 9 더하기 3이 나올 겁니다. 그럼 괄호 안쪽에 집어넣고 나서 계산하시면 계산 실수가 줄어요. 그러니까 보면 늘 1 더하기 1 먼저 하면 인데 빼기 되니까 2분의 3. 요거는 27과 3을 먼저 더하면 30인데 거기서 2분의 9 빼면은 통분해서 빼야 되니까 2분의 60에서 9 빼는 거라서 2분의 50. 그렇습니다. 그걸 빼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괄호 안쪽 정리한 거, 괄호 안쪽을 정리한 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4로 끝 납니다. 오케이? 기자님, 이거는 계산의 영역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자, 다음에 361번. 와우! 네, 361번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바로 저겁니다. 적분할 때 상수배는 나갈 수 있다. 또는 더하기 빼기는 각각 적분해도 된다. 또는 캔슬레이션. 이 여러 가지 법칙들을 한번 써보는 연습 문제예요. 361번을 가자면 1번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5의 4x제곱 빼기 x 세제곱. 그 다음에 2번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2dx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세 번째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x세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 네 번째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2x 빼기 1 더하기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2x 빼기 1. 네, 이 정도만 쓸게요. 이렇게 까봅시다. 얘들아, 각각을 단순 계산이냐? 계산을 간략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법칙이 있느냐? 자, 해보자. 첫 번째, 1번 뭐 하면 돼요? 쌤, 저는요, 전개할래요. 합니다. 자, 일단은 뭐 할 거냐면, 그냥 얘랑 얘를 바꿨을 때, 5는 나가게 합시다. 나가게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5는 정적분 바깥으로 나가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4x 세제곱 빼기 2x.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얘만 적분하자. 적분이야. 자, 해보자면 어떻게 됩니까? 5는 바깥에 노딩수야. 해보자. 알겠어요. 적분이야. 적분하면 x 4제곱이고 x 제곱이에요. 엄청 적분 이쁜 함수야. 얘는 처음과 끝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괄호 쓸게요. 그럼 대괄호 쓰고 여기다가 2, 1 대입하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근데 5배는 마지막에 좀 되니까 얘만 정리하면 얘만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대입이야. 그럼 2를 먼저 대입하면 4. 2의 4제곱 빼기 2의 제곱 16 빼기 4. 1의 4제곱 빼기 1의 제곱. 계산해보시면 이게 날라가서 요거는 12라서 그냥 10이거든요. 이렇습니까? 그 다음 뭐 해주면 돼? 그걸 5 곱해주면 돼요. 앞에 놓였던 수를 붙이면 돼요. 따라서 5 곱하기 12, 60. 이렇습니까? 상수배는 마지막에 처리해도 돼요. 마지막 처리 나간다. 다음 2번. 2번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이 뭘까? 2번에서 알 수 있는 정적분. 설마 2번 적분하고 대입할 거야? 우입니다. 바로 적분의 분배 법칙. 얘들아, 적분도 분배 법칙이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적분의 껍데기가 똑같죠? 다시 한번 적분의 껍데기 0, 1, 0입니다. 그렇습니까? 함수는 살짝 다르죠?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달라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어떤 함수가 적분하고 더할 거면 뭐 할 수 있냐면 적분을 모을 수 있어요. 이렇게 모은다는 느낌. 인수분해처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적분을 하면 되겠죠. 0, 1. 일단 뭐 하면 돼? 각각을 적분 안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앞에 거와 더하기 연결하면서 뒤에 거 그리고 적분 닫으시면 돼요. dx. 오케이. 자, 근데 얘는 2번 따로 하지 말고 한 번에 모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 뭐 할 수 있죠? 문자가 약분되죠. 사라지죠.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4만 남깁니다. 그러니까 아싸 하면서 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4만 하면 돼요. 그럼 적분법 쓰면은 오케이. 세 번째 거에서는 교훈이 뭘까? 적분 2번 할 거야? 그럼 정적분을 한 번 하고 또 할 거야? 귀찮잖아. 나도 귀찮아요. 그러면 법칙이 있을까 하면서 머릿속에서 끄적끄적 해보는 겁니다. 있습니까? 이걸 간단히 해주는 어떤 도구가 있나요? 있죠? 적분의 분배 법칙. 두 가지 똑같죠? 그래, 두 가지 똑같다는 건 적분의 껍데기가 똑같죠? 아래끝, 위끝. 적분 뭐 할 수 있어? 적분을 따로 하지 않고 동시에 할 수 있어. 동시에 모으면 똑같으니까. 앞에 거는 지금 모으면 되겠죠? 앞에 거는 이거고요. 뒤에 거는 저겁니다. 그쵸? 일단 뭐 할 수 있죠? 여기 x세제곱 날라가요. 다음은 여기 2x끼리 빼주면 마이너스 4x.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마이너스 4x 플러스 1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적분 안쪽을 모았다고 바깥쪽을 안쪽으로 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적분이자 하시면 됩니다. 자, 적분하고 나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윗끝 대입, 아래끝 대입. 윗끝을 먼저 대입하면 1을 먼저 넣으면 y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 y의 x 대입하면 이렇게.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얘는 마이너스 1짜리고 얘는 마이너스 10에다가 왔으니까 플러스 10. 그래서 2가 나온다라는 게 세 번째 거고요. 일단 네 번째 거는 교훈이 뭘 것 같아? 네 번째 적분의 형태 바로 뭐니? 적분 구간이 다르죠. 다시 한번 적분 구간은 달라. 하지만 뭐는 똑같아? 안쪽이 똑같지. 이번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 적분 윗끝 아래끝은 달라요. 하지만 적분 안쪽이 똑같이 생겨먹었죠. 2x 빼기 1, 2x 빼기 1. 그럼 뭐 할 수 있을까? 아까 선생님이 소개해줬던 거 약분처럼 약분하듯이 같은 함수가 1부터 2까지 달려간 다음에 2부터 3까지 달려간다는 걸 쭉 모으면 결국 여기
이 B가 똑같잖아요. 보여요? 캔슬레이션 하시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테그랄 처음과 끝 1과 3만 하면 되는 거죠. 안에 건 그대로. 그래서 지금은 약분 법칙처럼 대각선 방향으로 약분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하면 되죠? 이거 적분해야죠. 그럼 적분하고 나서 대괄호 3대 이렇게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3을 먼저 대입하면 9 빼기 3 빼기 1을 대입한 것들 이렇게 해보시면 정답은 6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정적분 계산 좀 귀찮지만 일단 여러분들 이런 게 있나 보다를 한번 경험해 놓는 게 매우 나중에 되게 중요합니다. 5번 문제도 비슷하게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쉬는 시간 가지고요. 이해할게요.